기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선수 언제 오는가요? 질문들이 많았어요. 질문들이 많은데 김도영 선수 뭐 지금 올 시즌 어렵죠. 가을 마무리 캠프도 사실상은 어렵다.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 맞춰가지고 한다. 그리고 내년 3월에 WBC KBO도 김도영 선수를 차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선수의 부상을 생각을 하면 그 차출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가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지금 8위입니다. 물론 가을 야구가 망가진 건 절대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5위랑 지금 3게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의 전력이라든지 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야, 이게 쪽도 쉽지가 않네. 못하다 보니까 기아가 지금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내년에 스프링 캠프를 어딜 가냐면 뜻도 보도 못한 희한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올해는 어디로 갔나? LA로 갔어요. LA에서 스프링 캠프를 LA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왜 럭셔리했냐면 갈 때부터 벌써 비즈니스 정의선 회장이 와 전부 다. 근데 이번엔 어딜 갔느냐? 일본 큐슈. 그러니까 가고시마 이제 가고시마 거기에서 큐슈에서 오키나와 사이에 좀 작은 섬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대섬이에요. 아마미 오시마. 여기서 일단 1차로 캠프를 거의 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2차로는 오키나와. 지난해는 우승했으니까 전자석 비즈니스 클래스지만 올해는 뭐 진짜 이거 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갖고 뭐 나눠서 갈 수도 있고 한데 뭐 가면 야구만 딱 할 수. 제가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야구장이 많지도 않던데 하나만 딱 보이던데. 가을 야구 지금 기아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락 같은 희망인데 모기업도 구단 최고 2층도 야 너 마지막까지 좀 최선 다하자. 물론 성적도 성적이지. 가을 야구 가면 좋겠지. 좋은데 뭐 그것 떠나갖고 보러 오시는 팬들에 대한 이게 예의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성영탁 선수는 뭐 하여튼 뭐 좀 조만간 좀 이제는 휴식이 주어져야 되고 구단에서 좀 생각은 하고는 있던데요. 현장에서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1군에 50이닝 던졌고 2군에서 25와 3분의 1이 그러니까 25이닝 75이닝 정도를 던졌는데 성현탁 선수는 이제 많이 던졌어요. 많이 던졌고 이 부분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선수를 빼게 되면 기아가 계속 5강 싸움을 하는 상황이면 좀 늦게 뺄 거고 조금 더 빨리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른다 하면 조금 더 빨리 뺄 거고 성현탁 선수는 1차적으로 좀 어떻게 좀 빼주고 좀 휴식을 좀 줘야 된다. 이게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경기가 남았는데 5위 삼성하고 3게임 차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아가 작년에 우승하고 뭐 자만했다는데 준비를 좀 덜 했다. 준비를 나름대로 뭐 하긴 했는데 이렇게 부상이 많아지니까 부상을 그러면 니들이 조금 더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이걸 최소화했었어야지 왜 못했느냐 이렇게 또 의견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아 쪽에서는 그래도 설마 자만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KBO 리그는 우승하고 다음에 2연승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수년간 나온 적도 없고 잘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이거 다 봤는데 어떻게 자만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비판 의견에서 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 기아의 참마 팬들께서 웃음이 좀 나온다 그러면 신인 김태형 선수가 전 사실 이제 2군 성적도 1군 성적도 표면적인 수치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경기 제가 갔었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광주로 갔었습니다. 제가 광주를 가서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롯데전에서 신인 김태형 선수가 4이닝 2실점을 했지만 152km를 던지더라고요. 평균 구속이 148km, 기아 스피드건으로는 153km. 배찬승 있는 삼성, 그리고 정우주 있는 하나. 근데 뭐 하냐 기아는. 근데 뭐 하여튼 기아는 뭐 그래도 선발로 계속 선발 수업을 좀 쌓고 있었는데 김태형 선수도 1이닝, 2이닝을 던지면 154km 정도까지는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공도 있고, 그러니까 투구 폼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죠? 아주 막 악을 쓰면서 던지는 건 좀 아니던데. 그래서 희망을 좀 가졌어요. 프런트에서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막 뒤에서 막 진짜 구속 장난 아닌데 막 깜짝 놀래. 150 이상씩 던지니까 막 프런트에서도 막 놀래서 기자들도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래서 봤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올해 성적 따라가지고 기아가 FA 협상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적에 따라서 구단이 이제 FA 같은 거는 협상하려면 구단의 가액돈을 이렇게 받거든요. 이 가액돈 크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팀이 기아입니다. 위에서 이제 돈 안 풀 거야. 올해는 좀 덜 풀어. 자제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고 강제 리툴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적이 가능한 뭐 거의 나머지 선수들은 이적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이적이 가능한 박찬호 선수 이적이 가능한 FA인데 하여튼 뭐 한 지방 팀에 관심이 있다. 꽤 있다. 유격수가 뭐 부실한 조금 아쉬운 유격수 그쪽 라인이 조금 필요한 지방 팀이다. 그러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관심 있다. 그리고 수도권 팀도 체킹을 좀 하고 있다. 이걸 기아도 알고 있어요. 기아도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최선을 다해서 좀 잡아야 되는데 뭐 과다 지출은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좀 감지는 되더라고요. 과다 지출이라 하면 뭐 그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구단도 외부 FA를 데려오는 구단은 한 번도 오버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뺏긴 팀이 이야기하지. 우리는 오버페이를 할 수 없었어. 우리는 저 팀이 줬던 돈만큼이나 어느 정도 우리도 이만큼을 쏠려고 했어. 기아가 올해 성적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FA에 대해 가지고 기아에서 좀 넉넉하게 풀지 안 풀지 제가 좀 저도 아무리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뭐 박찬호 선수도 기아에 필요한 자원이고 또 김도영 선수의 부상 여파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참 뭐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도영 선수가 일단 허벅지가 정상적인 상태다 뭐 아니다 요건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내년까지는 이 부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많은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유격수를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를 막 걸고 막 좌우로 탁탁탁 했을 때는 이 하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삼루수보다는 유격수가 좌우폭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젊은 선수고 뭐 근육의 질도 괜찮다 그러고 준비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내년에 당연히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김도영 선수의 정확한 몸 상태가 좀 체킹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기아에서 좀 생각을 할 거예요. 또 하나 프랜차이즈 스타인 양현종 선수 또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둔 최용우 선수 기대가 클 겁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몸값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지 않아요. 객관화가 쉽지가 않은 게 또 프로 선수들입니다. 구단이 돈을 풀겠다. 올해는 돈을 풀어도 돼. 왜? 성적이 좋으니까 좀 돈 좀 풀어. 작년의 기아처럼 재작년의 LG처럼 이런 경우랑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입장 관중이 줄었어요. 기아만. 안 잡아도 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선수가 바로 베테랑들입니다. 조금 더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에 대한 몸값 책정 이것이랑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베테랑 선수들의 몸값 책정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팀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그냥 완전 후려치는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아가 최소한 가을 야구라도 가야 된다. 지난해 우승팀이잖아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베테랑에 대한 예우는 옛부터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그러면 어떡할 건가?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다가설 것 같아요. 성적을 내겠다고 데려왔는데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현진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데려와서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는 조상우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삼성도 같은 생각을 좀 가졌었고.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되다 보니 조상우 선수가 뭐 큰 계약은 어렵다고 봐야죠. 당연히 어렵고. 하여튼 기아는 FA는 좀 선택적으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
기아 최준영 사장이 잘할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는, 진짜 우승을 딱 하고 성적 났을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는, 지금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를 겸하고 계시죠. 그럼 메인 직업이 거기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월급이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못할 때는 연봉도 팍 깎아야 된다. 잘할 때는 팍 올려줘. 못할 때는 팍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지론, 이게 약간 CEO들의 마인드거든요. 두산의 안재석 선수 그 이야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장시킬 거고, 올 시즌 끝나고 포지션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 어떤 고민이 있는지, 구단의 그 고민들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요즘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낙이 없잖아요. 두산이. 두산 팬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요즘 좀 화나는 시간들이 연속인데, 안재석 선수는 군대 가기 전에 스윙이 자기 몸에 비해서 조금 컸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을 키웠네. 몸의 스윙을 맞춘 게 아니라 스윙에 몸을 맞춘 거야. 이렇게 몸이 키워. 오버스윙. 근데 이제 등치가 크면 그게 오버스윙이 아닌 거죠. 차가 이렇게 작을 때는 엔진이 크면 오버스펙이다. 근데 그냥 차 크기가 커지면 그게 맞는 거야, 그냥. 예, 그렇게 됐어요. 현역 다녀왔습니다. 그죠? 현역을 갔다 왔는데, 그 선임 중에, 군대 선임 중에 나이가 같은 동기가 선임이었어요. 이 선임이 야구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야구 선수는 아니고 트레이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가르침도 좀 받았겠죠. 닭가슴살을 하루에 5번 먹었다. 참 맛없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었는데, 닭가슴살 먹고 살찌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루에 5번 선임하고 같이 맨날 웨이트 트레이닝, 살찌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15kg을 증량을 했대요. 몸무게를. 그러면서 이제 몸이 커지면서 스윙도 자기 스윙에 또 맞아지게 됩니다. 오버스윙을 감내하게 되고. 현 시점에서는 좀 몸을 키워서 스윙은 더 좋아졌지만, 수비나 주루 같은 거는 잔스텝은 훈련이 부족한 건 맞죠. 이제 마무리 캠프를 가서 수비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기본은 유격수였습니다. 유격수로 지명도 받았을 건데, 유격수를 할지, 지금 3루수를 할지, 유격수를 좀 하다가 실책이 좀 나오니까 3루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체가 잔잔잔잔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그래도 훈련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구단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어깨는 상당히 좋다. 어깨는 상당히 좋고, 어깨가 엄청나게 좋고, 방망이는 뭐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찬스에서도 강하고, 그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2군 경기를 좀 뛰고 2군에서 훈련을 할 때 살이 굉장히 빨리 빠지는 바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은 이제 89kg 정도 체중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조성환 감독 대행 얘기를 해보면요, 조성환 감독 대행 어떻게 될 것 같나? 두산은 감독이 누가 될 건가? 뭐 질문들이 계속 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이 대행 지봉을 잡은 뒤에 5할 승률에 승패 마진이 지금 -5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가고 금요일 날 두산이 내려왔어요. 그때 두산 또 관계자들 만났을 때 -2였죠. 끝날 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게 조성환 감독 대행한테는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거예요. 추천 베이스가 좀 될 거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구단도 그렇고 그룹 고위층도 여론을 고려를 안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당연히 보게 되죠. 뭐 감독은 이제 근데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성적도 감안을 할 거고, 성적 외적인 것도 감안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면 5할 승률에서 감독 대행이 되고 5할 승률을 딱 맞추고 나면 무조건 그럼 뭐 대행 꼬리표를 떼느냐, 뭐 그것도 뭐 아니지만은 그게 영향은 미치니까. 그 영향이 제가 생각할 때 30%, 40, 그 이상까지 50을 넘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요. 그 딱 철옹성 있잖아요.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철옹성. 구단주님, 구단주님이 철옹성이다.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 내야를 다 바꿉니다. 이제 부침을 겪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 팀은 캠프 때부터 이제 새롭게 조금 더 올려야 되죠. 조성환 감독 대행이, 만약에 감독 대행이 감독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는 당금질이 좀 필요합니다. 미야자키 교육리그를 가서 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그대로 또 하죠, 그죠? 그리고 호주를 가고 다시 미야자키로 스프링 캠프를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미야자키 교육리그에서 가을 마무리 캠프, 그리고 호주로 스프링 캠프를 1차로 가고 미야자키로 2차로 오는. 박정원 회장이 저번에 이제 미야자키 캠프에 미야자키에 가가지고 4위,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다. 근데 9위야.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최근에도 그래도 잠실 야구장을 또 뭐 찾고 늘 자주 오는 분이죠. 1년에 한 뭐 10번 이상씩은 꼭 야구장을 찾습니다. 조승환 감독 대행의 장점은 두산 선수들을 좀 잘 아는 거죠. 감독 후보군을 올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감독 후보군을 올릴 때는 3배수, 많게는 이제 5배수 정도 이렇게 하는데 3배수, 5배수 좀 올립니다. 뭐 두산도 이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절대로 바로 낙점해서 이게 아니라 뭐 뭔가 좀 이 프로세스를 한번 쭉 이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최근도 그렇고 최근 올해 들어갔고 이 감독 후보군 리서브 각 구단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절대 안 빠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절대 안 빠지는. 다 들어간 두 명이 있어요. 이동욱 해설위원하고 김원영 감독. 롯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12연패 충격에 빠졌다가 조금 살아났는데 그래도 또 어마어마하게 참 최악의 경기를 또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 중에 참 뭐 사직에서 주구장창 수비 실책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경기죠. 마치고 목요일 날 바로 새벽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광주로. 근데 나머지 30분 동안 수비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수비 연습하는데도 막 공을 뭐 철부덕대고 막 그랬나 봐.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또 2연승을 하면서 SSG를 상대로는 끝내기로 또 굉장히 큰 경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조금 이겨야 되는 경기를 또 역전을 내주고 동점을 내주고 그러다가 또 갔습니다만 그래도 큰 경기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반게임차 뒤진 채 3승과 5, 6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부진하니까 인스타하고 자TV에 뭐 지금 영상도 잘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댓글에 야 경남과 하고 해도 니들이 지겠다 뭐 이런 댓글까지도 좀 있어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실책들이 있으면서 하여튼 그래도 지금은 큰 경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하나랑 LG랑 뭐 3게임이다 4게임이다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악인데 롯데의 문제점은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일단 선발이 와르르 무너진 거 이게 좀 크죠. 벨라스케즈 선수 더 잘하려고 데려왔는데 더 못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박세웅 선수 또 아쉽고 이민석 선수도 좀 올라왔다가 좀 부침이 좀 있고 감보아 선수는 오늘 팔꿈치가 조금 뭉침 증상이 있다는 통증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선발에서 조금 연기가 됩니다. 등판이 연기가 되는데 또 롯데 타자들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팀 배팅이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막 그냥 영웅 스윙 막 그냥 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부산 팬들이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는 야구 못합니다. 좀 더 잘해야 된다. 전준우 선수 언제 오냐 좀 물어보셨죠. 전준우 선수는 동행을 하고 있고 훈련 같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조만간 이런 시기에 곧 돌아옵니다. 곧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전준우 선수는 곧 합류할 거고 지금 뭐 프런트도 야단났죠. 지금 롯데 이강훈 사장 같은 경우도 3년 차입니다. 그룹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전 사장들도 뭐 3년 정도 되면 되게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성적이 또 중요도 합니다. 중요도 하고 굉장히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팀을 좀 잘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도 그룹에서도 받고 있는데 올해 참 성적 참 좋았잖아요. 그 3위를 하고 좋았을 때에 롯데 자이언츠하고 롯데리아 두 개를 콕 찍어가지고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칭찬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계열사만 롯데 자이언츠 잘하고 있다. 롯데리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안 좋아. 올해 또 도시락도 10몇만 원짜리 비싼 도시락도 선수단에다 제공도 하기도 했잖아요. 롯데가 이렇게 된 거 12연패의 시작은 이제 벨라스케즈 선수가 오면서 또 데이비슨 선수가 10승을 딱 하고 가고 이 바로 그냥 또 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벨라스케즈 선수는 진짜 좀 개판인 것 같아. 그냥 표정이 어두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뭐지?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다고 봤겠죠. 근데 뭐 좀 뭐 크지도 않아 타자들이. 근데 이 타자들이 방망이를 잘 내지도 않아. 막 기다리고 조그마한데 뭐 그냥 치면 또 그냥 막 깡깡 치고 하니까 약간 오히려 이 벨라스케스 선수가 뭐 좀 주눅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망치고 난 다음부터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줄줄이 밀리는 거지. 지금 뭐 이래가지고 선발 되겠습니까? 그래서 벨라스케즈 선수는 불펜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두 개인데 일단은 불펜으로 가서 던지게 되는 그런 걸 좀 밟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추측근데 그런 것도 있고 좀 취재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한다. 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 이것은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프로에서는. 잘하는 것이 바로 잘하면 열심히 했다. 준비를 열심히 했다가 되고 열심히 해도 잘하지 못하면 준비를 엉뚱한 걸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합니다. 감보아 선수 지금 팔꿈치 통증은 뭐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19일까지는 좀 보고 그 다음 등판 일정을 좀 잡겠다 그러는데 엔트리에서 그래서 이제 빼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박진 선수잖아요. 그 다음에 17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삼성 경기에 뭐 선발은 나균환 선수가 되죠. 나균환 선수인데 감보아 선수가 그래도 참 근육통 느낌이라고 하긴 하는데 많이 던졌어요. 불펜을 주로 하던 선수였기도 하고 좀 많이 던진 것도 있고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아프다 소리를 안 하면 이제 거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론이 외국인은 뭐 열심히 하고 또 못하면 바꾸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많은 감독들도 그런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교체 카드가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고민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당장 또 관리 모드입니다. 관리 모드인데 외국인 투수들은 좀 안 좋으면 본인이 좀 안 좋다 이야기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인터뷰 때도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뒷심이 좀 딸리는 것은 뎁스가 약하다는 게 있죠. 뎁스가 약한 팀들은 그렇다면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원래 생각은 뎁스가 약하니까 또 2군에서 지금 이제 1군 뎁스가 약하니까 2군에서 만든 선수들로도 계속 불펜은 수급을 하고 그래서 뭐 작년부터 좀 던지던 선수들 좀 타팀에서 기회를 좀 덜 받은 선수들 체킹을 해서 좀 많이 모으기도 모으고 그랬는데 올해는 참 역부족입니다. 그죠? 롯데 올해 관중이 144만 명입니다. 지금 경기력은 올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 초반의 경기력 좋았어요. 근데 지금 8월에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모습, 9월에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모습은 팬들 보기 민망한 야구입니다. 뭐 이런 야구 해서 안 되죠, 당연히. 더 나은 야구를 해야 되는 거죠. 롯데가 또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저는 지금 박세영 선수는 전혀 못 해준다고 생각해요. 후반기는 전반기는 잘했어요, 잘해줬죠, 잘했죠. 근데 후반기의 성적이 처참합니다. 선발들이 많이 무너진 것도 있는데 벨라스케즈 선수가 워낙 거대한 비콜이야. 그냥 이따만한 구멍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구멍이 간에 쏙 담기네. 그런 느낌이지만 박세웅 선수도 진짜 못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10개 구단에 보통 국내 에이스라 그러면 뭐 삼선발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세웅 선수가 매우 부진한 축에 속합니다. 평균 자책점 4.96. 더 부진한 선수는 키움의 하영민 선수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선발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도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수가 또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막 3선발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하영민 선수가 5.30. 하영민 선수 다음이에요. 근데 하영민 선수 연봉이 1.65억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박세웅 선수는 FA 계약을 했잖아요. BFA 단연 계약. FA 계약을 하고 BFA 단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제외하고 올해 연봉만 13억 5천입니다. 더 잘해야 돼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유미 선수는 자기 몸값 대비해서는 좀 자기 활약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뭐 수비라든지 팀의 뭐 득점 지원이라든지 팀의 분위기라든지 조금 쉬고 싶을 때 휴식도 할 수가 없고 어렵게 또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박세웅 선수의 부진은 상당히 크다.